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채란입니다. 어린이 라디오 3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 모실게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동화 작가 박효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희 어린이 라디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네, 찾으셔가지고. 네, 찾아서 검색해가지고 네. 들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당연하죠. 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박효미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미 선생님께서 지은 책으로는 길고양이 방석, 일기도서관, 오매 돈 벌자고, 학교 가는 길을 개척할 거야, 이구아나 할아버지, 블랙아웃, 나는 여름방학 중독이에요 등의 작품이 있고요. 곧 10살 사랑이라는 책이 출간될 계획이라고 하시네요. 제목만 들어도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의 소망이에요. 늘 네. 사랑받는 거. 네, 그러면 저희 어린이들의 사연 좀 나누다가 또 박효민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산 풍산초등학교 유서원 기자의 사연입니다. 어린이라서 안 좋은 점. 가끔 난 이번만큼은 어른이었으면 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궁금하지 않은가? 내가 말해주겠다. 나는 어린이라서 무시받는다. 넌 어리니까 안 돼! 라고 한다. 내가 못할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외할머니 쪽 언니들은 초등학생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제일 어린 나를 막내랍시고 특별 보호하는데 난 그게 불편하다. 어떤 언니들은 저번에 내가 4학년이라고 하니까 엄청 놀라는 표정이었다. 하긴 20살과 11살은 9년 차이나 나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그것도 아주 오랜만에 만났으니 그럴만도 한데 결과적으로 부담스럽다. 언니들 사이에 끼어서 귀엽다라는 오글거리는 말을 듣고 있자니 다리가 떨렸다. 우리 언니가 하는 귀엽다와 20살 넘은 사촌들이 하는 귀엽다는 뭔가 큰 차이가 있다. 사랑받는 건 좋지만 이건 사랑받는 게 아니라 고문받는 것 같다. 제발 적당히 좀 사랑해줬으면 한다. 두 번째는 어린이라서 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어린이라서 어두울 때 혼자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또 어린이라서 칼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린이라서 15세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없다. 내가 이런 것을 다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어린이도 15세 관람가를 봐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럴 때면 난 어른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어린이라서 엄마 아빠가 15세 관람가 영화를 보고 있으면 난 방에서 꼼짝 말고 있어야 한다. 어차피 TV 소리는 다 들리는데 말이다. 어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다 할 수 있다. 핸드폰에 유료 게임을 깔아서 게임을 할 수 있다. 하루 종일 만화방에서 시간을 때울 수도 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있다. 히히. 이런 생각만 하면 입이 저절로 벌어진다. 어른이 되면 어떤 느낌일까? 네, 이런 글이었어요, 선생님. 완전 공감 가죠. 굉장히 공감 가요. 저 네. 귀엽다라는 말 정말 네. 싫어했거든요. 네. 그러셨구나. 이 친구는 이제 위에 언니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네. 나서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조금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귀엽다, 어려 보인다 이런 말을 달고 살았는데 네네. 저는 귀엽다라는 네. 사전에 네. 그 사전적인 의미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좋게 쓰여 있더라고요. 귀엽다가. 그래요? 뭐 예. 예쁘고 맞아요. 멋지고. 근데 귀엽다라가 약간 무시당한다는 맞아요. 느낌이 사실은 예. 되게 커서 네. 굉장히 공감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내가 그걸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어른이 되고 싶다는 거다. 이런 표현도 되게 좋았어요. 그걸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깜짝 이거 놀랐어요. 그리고 이거 너무 웃기잖아. 어차피 TV 소리는 다 들리는데 말이야. 그래서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떤 느낌일까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참 네. 어른으로서 네. 느낌이 느낌이 별로여서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선생님 희망을 약간 주셔야 되는데요. 어린이도 힘들지만 어른의 맞아요. 느낌이 더 별로기 때문에. 네, 그렇죠. 또 이런 저희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주는 그런 사연이 또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 박효미 선생님께 한번 낭독을 부탁드릴게요. 인천 삼산초등학교 김서하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어린이라서 좋은 점. 어린이라서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어린이라서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라서 좋은 점. 첫째, 나는 어린이날 때 이모가 3분이 계셔서 엄마까지 해서 4가지의 선물을 고를 수 있다. 가족들에게 갖고 싶은 선물을 말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둘째, 평소에도 엄마 아빠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고 자유롭게 놀고 공부만 하면 되니 마음에 걱정은 없다. 대신 가끔씩 공부하기가 힘들긴 하다. 셋째, 언니, 오빠, 동생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고 같이 놀 수 있다. 예를 들면 게임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또 장난도 칠 수 있다. 나는 친동생, 언니, 오빠가 없지만 사촌 언니, 동생이 있어서 같이 놀기도 한다. 이처럼 어린이라서 좋은 점이 있다. 오, 예. 이것도 되게 공감이 가는 글이네요. 완전 공감돼요. 네. 저희는 여기 이모가 3분이잖아요. 네. 저희 애들은 이모가 4이에요. 어머. 그럼 선생님은 형제자매분이 딸이 5. 아. 네, 딸이 5이고 맨 밑에가 막내가 아들. 네. 아. 5녀 1남이죠. 그래서 조카들이면 우리 애들이 정말 이모들 정말 모두 네. 이모 팬이에요. 와.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모. 이 친구도 그러네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도 안 해요. 엄마 아빠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고 이렇게 쓴 걸 보면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하는 걸 아는구나 싶어서 네, 굉장히 저희 자식도 아닌데 고마워하네요. 아니, 여기 엄마 아빠는 좋으신 분 같아요. 자유롭게 놀고 공부도 하지만 놀게도 해주고 네. 뭐 이렇게 마음에 네. 걱정도 없다고 하니 그러게요. 참 애들에 대한 필요가 네. 굉장히 좋은 집이지 않나. 네. 아, 2개 글을 나란히 읽으니까 어린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헷갈리는데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렇겠죠, 선생님? 그러게요. 네. 저는 그렇게 좋은 점과 안 좋은 네. 점이 사실 항상 같이 있죠. 맞아요. 그게 근데 참. 맞아요.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아, 네. 지금 행복하진 않지만. 네.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과거의 어느 지점으로 예.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네. 거는 딱히 없어요. 네, 그냥 근데 또 딱히 막 나이를 먹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래요? 근데 딱 요때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정지에 있을까요? 네, 냉동으로. 그럴까요? 네. 어린이들도 정지, 우리도 정지 이러면 좋겠지만 시간이 흐른다는 거 너무 안타깝네요. 야, 이어서 우리 여라친들에게 박효미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1분 신문 십답 시간입니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아, 네네. 네, 선생님 고향 어디세요? 저는 전라남도 무안에서 태어났어요. 아. 거기서 20년 동안 지냈어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 아, 그러셨구나. 네네. 쌤 띠는? 개띠예요. 띠. 쌤 탄생 별자리는요? 황소자리더라고요. 찾아보셨군요. 네. 찾아보셨다가 이 어린이 라디오를 계기로 별자리를 알게 되시는 분이 네, 많으세요. 황소자리였어요. 네, 쌤 좋아하는 동물은 어떤 거예요? 고양이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키우기 시작한 지 한 3개월 됐거든요. 네. 어머. 그전에는 개를 네네. 키워서 개가 좋았는데 네네. 지금 또 고양이가 좋아요. 3개월. 네네. 좋아하는 색깔은요? 그것도 막 생각을 애써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웬만한 색은 다 좋아해서. 네. 그래서 그 중에 뭘 파랑? 파랑. 네. 시원하니까. 네. 쌤 좋아하는 동화책은 어떤 거세요? 좋아하는 동화책은 이것도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베치바이어스의 검은 여우 뭐 이런 거에 팬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 박효미는 제발 좀 검은 여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베치바이어스는 그 한국 홍보대사로 네. 박효미를 내가 임명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책이 좋냐면 읽어도 좋은 그 필리파 피어스의 우리 이웃 이야기. 네. 예, 그 작품이 그냥 이렇게 굉장히 자주 읽게 돼요. 힘들 때도 한번 읽어보고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 한 번씩 단편들을 아무거나 이렇게 단편을 찾아 읽으면 그때마다 좋아요. 항상. 네. 그렇게 뭔가 인간미가 살아있는 네. 이야기 그게 좋더라고요. 네. 필리파 피어스의 우리 이웃 이야기. 네. 네.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세요? 좋아하는 음식도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좀 어려운 걸로 네. 엄나무순 나물이라고. 엄나무순 나물. 그냥 나물 이렇게 말하기엔 좀 너무 그렇고
봄에 네. 엄나무라고 귀신 쫓는 나무 있어요. 네네. 그 나무에서 나오는 새싹이 엄나무 순인데 네. 그걸로 그 들기름과 들깨가루를 해가지고 나무를 묻히면 최고예요. 약간 두릅 같은 건가요? 그렇죠. 아, 거의 비슷해요. 예, 예. 그렇지만 두릅하고 맛이 살짝 다르고, 달라요? 예. 예. 음. 그래서 나물의 지존이다 이거. 이거 봄이 가서 아쉽네요. 먹어볼 걸. 그러게요. 지났어요 네. 지금은요. 그럼 내년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텐데. 내년 네. 4월 꼭 네. 기억하셔요. 네, 선생님 취미는 어떤 거세요? 취미는 저는 이제 틈나는 시간에 항상 운동을 하는데 요즘은 탁구를 제일 많이 치고 네. 그다음에 겨울에는 막 달리기도 하고 네네. 몸을 움직이면서 하려고 되게 애랬어요. 네. 선생님 무인도에 가신다면 가져갈 거 3가지. 네, 고민이 됐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은 그 왜 빅토리녹스 칼이라고 맥가이버 칼 네. 지금 오잖아요. 선생님들 많이 얘기하셨더라고. 그래서 네.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 그다음에 라디오. 어떻게든 주파수를 찾아서 네. 외부와 소식을 듣고 음악을 듣고 이러면 네. 얼마나 좋을까. 네, 네. 크게. 그리고 아주 절친 하나를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부려먹기도 하고 나를 부리기도 하고 힘도 세고 네. 그다음에 나랑 싸워서 서로 이겼다 졌다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무인도 생활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네,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 5글자로 하신다면요? 네,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네. 그래서 몇 가지 후보를 막 올렸어요, 제가. 네. 오늘은 웃자. 이런 것도 네네. 했다가 나는 괜찮다 이것도 했다가 네. 일단은 저는 웃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웃음이라는 거는 좀 웃으면서 웃기면서 사는 것, 책도 유머가 가득한 네. 이야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건 말고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이대로 나도 괜찮다라는 이게 나 자신을 좀 이렇게 똑바로 좀 세우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닐까. 나는 괜찮다요. 네, 나는 괜찮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솜씨자랑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모당초등학교 김서율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플룻 연주예요. 소나무. 너무 좋죠, 선생님. 그러게요. 이런 소나무야를 들 거라고 생각 그렇죠. 못했네요. 과거에 어느 어떤 겨울이 막 생각나요. 네, 아니 되게 익숙한 노래인데 저희가 들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걸 또 플룻 연주로 들으니까 굉장히 색다르네요. 뭔가 가슴이 찡하는 어떤 것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지식의 샘을 채워주는 세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세모이 주인공은 밥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밥. 밥은 쌀에 물을 붓고 끓여서 익힌 음식입니다. 농사를 짓고 살았던 우리 민족의 주식이지요. 밥은 짓는 재료에 따라 쌀밥, 보리밥, 콩밥, 조밥 등으로 불리는데 그냥 밥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쌀밥을 가리킵니다. 또 워낙 오랫동안 밥을 주식으로 먹다 보니 밥이 식사 자체를 뜻하기도 해요. 밥 먹었냐? 라고 묻는 것은 식사를 했냐는 뜻이죠. 밥은 종류도 많고 부르는 이름도 많아요. 어른이 드실 때는 진지, 임금에게 바칠 때는 수라, 제사상에 올릴 때는 매라고 합니다. 짓는 방법에 따라서는 물을 많이 넣고 지은 밥은 진밥, 죽처럼 질게 된 밥은 죽밥이에요. 물기가 적게 지은 밥은 된밥, 아주 되게 지어 고들고들한 밥은 고두밥이죠. 충분히 익지 않은 밥은 선밥, 위는 설 있고 중간은 밥이 되고 맨 밑은 까맣게 타버린 밥은 삼층밥이에요. 솥바닥에 눌러붙은 밥은 누룽지, 누룽지에 물을 부어 불린 밥은 누른 밥이죠. 갓 지어 따뜻한 밥은 더운 밥, 식은 밥이나 남은 밥은 찬밥,
쉰내가 나게 상해버린 밥은 쉰밥이에요. 그 밖에도 요리 방법에 따라 비벼 먹는 밥은 비빔밥, 볶아 먹는 밥은 볶음밥, 밥 위에 얹어 먹는 밥은 덮밥, 주먹처럼 둥글게 빚어 먹는 밥은 주먹밥, 김에 돌돌 말아 먹는 밥은 김밥이라 불러요. 이렇게 밥은 그 종류와 이름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민족은 농사를 짓고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던 신석기 시대부터 밥을 지어 먹었어요. 그때는 곡식을 시루에 쪄서 먹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실제로 고구려 고분 벽화에 시루에 곡식을 찌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다가 철기가 들어오면서 새로 솥을 만들어 지금과 같이 물을 붓고 끓여서 밥을 지었어요. 쇠솥에 지은 밥은 기름지고 윤기가 흐르죠. 오늘날에는 주로 전기밥솥을 이용하여 밥을 짓습니다. 요즘은 밥 대신 빵이나 국수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인들은 아직도 하루에 필요한 열량의 50%와 단백질의 15%를 밥에서 섭취한답니다. 네, 밥에 대한 세모였어요. 이거 읽고 있으니까 쌤 배고프네요. 아, 저는 되게 감동받았어. 이 밥이 하필이면 왜 나한테 왔지? 아니, 저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시구나. 근데 그러니까 밥을 함께 먹고 네. 같은 식탁에 앉아서 얘기하고 이런 게 이렇게 그게 사람과 사람을 가장 따뜻하게 맞아요. 하는 일이지 않나.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저희 식구들도 잘 그러질 못하는데 이제 식구라는 말도 네. 먹는 거를 같이 맞아요. 하는 걸 식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밥에 출연해서 굉장히 좋아요. 네, 저도 그 식구라는 말이 밥을 같이 먹는 네. 그런 사이라는 걸 알고 좀 감동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밥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 것도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요. 이어서 솜씨 자랑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원당초등학교 박찬빈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칼림바 연주네요. 둘이 살짝. 여기까지만 연주를 했어요. 원래 뒤에가 더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 연습했나 봐요. 뭘로 한 거죠? 칼림바라고 네. 이렇게 네모나게 나무판에요. 이렇게 조그맣게 쇠가 있어서 이렇게 뜯는 악기. 쌤 모르시나요? 네. 요즘에 학교에 방과후로 방과후는 와. 학교에 이제 특기 적성으로 그걸 많이 네. 해가지고 네 그런 악기가 있답니다. 되게 아프리카 악기. 싱글싱글하네요. 그죠. 땡땡 소리가 너무 네네. 예쁘죠. 예. 이게 실로폰도 아니고 뭐지? 그러셨구나. 네. 네, 이어서 우리 박효민 선생님의 어린 시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딸이 5 있는 집에서 둘째로 지냈는데 그러니까 언니랑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서 아버지가 학교를 빨리 보냈어요. 막 나이도 막 올리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반에서 제가 제일 작았어요. 제일 작으니까 저 뒤에 있는 우리 그 PD님 같은 커다란 친구들이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귀엽다, 꼬맹아, 내 동생 하자 맨날 이런 걸 하니까 어떡해. 학교 생활이 정말 조금도 이제 즐겁지가 않았어요. 어떡해. 걔네들은 항상 나를 이제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네. 이런 건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1대1 친구는 사실 안 아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우울하게 보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그 책을 그러니까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 책장수 아저씨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책장수 아저씨가 우리 반 전체한테 책을 1권에서 2권을 쫙 돌리고 내일 돈을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아마 그런 일이 생기면 교무실 그렇죠. 난리가 날 걸요. 막 항의반이라고 그렇죠. 선생님들이. 근데 그때는 그 시골에서 일하다가 쫓아와서 항의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네. 그러니까 여하튼 학교에서 뭔가를 하면 부모님들은 막 열은 나지만 화가 나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집에 정말 돈이 없었는데 엄마가 요글요글 하면서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내고 나한테 책 두 권이 생긴 거예요. 아, 선생책이 된 거네요. 내 책이 된 거죠. 어떡해. 왜냐하면 나로서는 엄마한테 혼났지, 예. 돈 갖다 바쳤지, 여러 가지 사연이 예. 든 최초의 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 두 권이 생겼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안데르센 동화집이었어요. 그래도 좋은 책 파셨네요, 그분이. 물론 지금 우리 이제 막 완역본 있고 예, 뭐 이러던 시절이긴 네네. 하지만 그 당시는 그거를 짧게 줄였지만 뭐 세상에 그런 사람의 몸이 물고기다리라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낮에는 막 새가 되는 백두왕자 그런 얘기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정말 그 책을 마르고 닳도록 읽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줄줄 외우도록 읽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 신기했던 건 뭐냐면 그거를 꺼내서 읽을 때마다 다시 처음 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 표지가 생각이 나요. 노란색 표지에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안데르센 동화책 이렇게 그림 사파 같은 거는 사파도 중간에 있었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다 내가 상상했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정말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 그게 지금 만약에 그 당시 그걸 첫 책으로 읽지 않고 뭐 굉장히 우리나라 신화라든가 아시아 신화라든가 이런 걸 읽었으면 아마 지금 내가 쓰는 글의 스타일이 되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그 책 한 권하고 또 하나는 그 8,000개의 문제하고 답이 있는 그런 좀 의외네요. 상식책이었어요. 제목도 8,000 문답집이었어요. 어머. 8,000개가 있는 거예요. 문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었어요. 네네. 뭐 파면 팔수록 커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뭐 구멍 이런 거. 그런 거부터 네. 프랑스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뭐 영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뭐 이런 그 상식부터 넌센스까지 8,000개가 있었어요. 800개도 아니고 8,000개.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동생들이 또 많잖아요. 네. 동생들한테 맨날 퀴즈 대회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몰라요. 저의 상식의 전부도 처음과 끝은 8,000문답.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네, 어른이 돼서 그 책이 혹시 있지 않을까 네네. 하고 막 뒤져봤더니 또 우리 엄마가 다 태우셨더라고요. 흔적조차 없어요. 기억 속에만 있어요. 아니 정말 뭐 책이 인생을 바꾼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만 정말 어렸을 때 이렇게 그렇게 진짜 딱 소중하게 다가온 책들은 정말 정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년기의 책도 중요하지만 어린 시절의 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책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두고두고 읽어도 되게 좋은 책, 그러니까 안실증 나는 책 그런 책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북삼초등학교 김아인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함께 학교 가요. 너희들은 염소가 얼마인지 아니? 몰라. 아프리카에선 염소 한 마리 4만 원이래. 아프리카에선 염소 덕분에 학교 간단다. 학교 보내자. 옥상 달빛 노래에 조원희 작가님이 그림을 그린 염소 4만 원이라는 그림책의 내용이다. 우리에겐 당연한 일들이 또 다른 어린이들에게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인데 어둡고 숨막히는 탄광 속에서 안전장비 하나 없이 일하는 어린 노동자들, 몸이 불편한 할머니와 동생의 먹을 걸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벽돌을 나르는 지구 반대편 친구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해서 받는 돈은 몇 달러가 전부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놓지 않는 우리들. 그 기계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또 다른 어린이들의 노동과 힘겨운 하루하루의 무게를 알까? 지구 반대편 친구들에게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가진 것은 작지만 나누면 된다. 어른들은 커피 한 잔 줄이면 염소 4마리. 우리는 생일날,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당연히 받아온 선물 대신 기부하기. 한 사람의 힘은 작지만 우리들의 힘은 크다는 걸 실천해 보면 좋겠다.
지구 반대편 친구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다. 우리가 손을 잡아주면 그들도 또 다른 손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다. 함께 학교 가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선생님. 아, 이렇게 훌륭한 어린이들이 많아요. 네. 아까 이제 선생님 어렸을 때 읽은 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도 이 염소 4만 원이라는 네. 그림책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찡하네요. 저는 이제 어린 노동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이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저희들이 한 10살이 되면 항상 밭에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어요. 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제 뭐 몇 번 안 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 기억에는 맨날 일만 한 기억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때 한 초등학교 때 이미 국민학교였죠. 그 당시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내 몸을 써서 이 뜨거운 떼약볕에서 일하는 게 네. 세상에서 가장 맞아요. 어려운 일이다. 네. 그래서 어쩌면 지금 그 반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책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이 어린이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 경험이죠.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도 다행이고 또 이 친구가 이렇게 느껴서 좀 가슴이 찡합니다. 또 괜히 여기 이것 때문에 좀 찔렸어요. 커피 한 잔 줄이면 그러게요. 너도 내 말이 커피를 줄여야 될 것 같은 그러게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옥상 달빛 이 노래 들을 때마다 항상 찔렸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아시는구나. 네. 노래도 약간 네. 동요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그렇구나. 네. 이어서 솜씨자랑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상현초등학교 조혜윤 기자가 불러주었습니다. 모두 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일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일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진짜 꽃이 될 것 같은 노래예요. 목소리 너무 예뻐요. 그죠? 중간중간 숨이 차서 하는 것도 너무. 몇 학년들이었어요? 이게 아마 혜윤이가 부른 게 아니라 동생이 아닐까요? 같이 그 애기 동생이랑 목소리가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동생이랑 같이 부른 노래인가 봐요. 5살, 6살 얼굴 계속 떠올라요. 그죠? 듣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막 열심히 같이 하나하나 부르는 게 너무 좋네요. 모두 다 꽃이 될 것 같은 되게 행복하게 하는 노래네요. 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효민 선생님 작품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선생님께서 많은 책을 쓰셨는데 오늘 그중에 한 권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어떤 책 준비하셨어요?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오메 돈벌자고예요. 네.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네. 오늘 이야기가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해가지고 이 책을 일부러 가져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라남도 무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무안을 배경으로 한 책을 2권을 썼어요. 하나는 그림책, 하나는 네네. 이거 오메 돈 벌자고. 그리고 이게 사투리가 굉장히 살아있는 책이어가지고 네네. 그 부분을 좀 읽고 싶어서 네. 이 책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낭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부분은 이야기의 초반이에요. 네. 그래서 주인공이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하는 대목이거든요. 네. 읽어드릴게요. 그 순간 가희한테 기막힌 생각이 스쳤다. 백만장자, 바로 그것이요, 그것. 가희가 소리치며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나이야, 빨리 나와봐야 할 말이시야. 막내 다희가 왜 언니? 하면서 마루로 나왔다가 찬바람을 맞고 이내 들어가 버렸다. 나이가 떨떠름한 얼굴로 방문을 열었다. 뭐 때문에 그런가? 바빠 죽겠는디. 방이 시상에나 쓰레기장이네. 가희는 빗자루를 마당에 팽개쳤다. 기막히기 좋은 생각 나서 너한테만 가르쳐주려고 했는데 자꾸 이러면 말 안 한다이. 뭔디 빨리 말해봐.
별 볼 일 없을 게 뻔하다는 얼굴로 나이가 재촉했다. 가인은 잠깐 잔머리를 굴렸다. 이렇게 삐딱하게 구는 동생한테 가르쳐줘야 할까 싶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이 목소리가 한결 나긋나긋했다. 언니, 뭔디 그래? 가희가 나이한테 바싹 다가갔다. 돈 벌자고야? 무엇이라고 돈 벌자고 했는가? 그래, 돈만 있으면 연탄 살 수 있이야. 그럼 니는 네 방으로 가고 나는 내 방에 있고 안 그냐? 나이는 여전히 몹시 궁금해했다. 가희는 좀 더 거드름을 피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까 당한 걸 갚아주고 싶었다. 아니 못된 버르장머리를 이 김에 싹 고쳐주고 싶었다. 가희는 따라오라는 눈짓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언니, 얼른 말해봐. 그렇게 돈을 어떻게 버냐고. 바로 저기서 벌 수 있이야. 가희가 대문 밖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뭐? 대문에서 번다고. 아따, 거기 말고 얼음방아. 가희는 이렇게 말하고 아랫목에 언 손을 집어넣었다. 손이 간질거리면서 녹신녹신해졌다. 나는 백만장자가 될 거여야. 가희가 꿈꾸듯이 말했다. 백만장자, 그것이 뭐단가? 넌 4학년이나 된 것이 백만장자도 모르냐? 잘난 척은 오지게 하더니. 그께 이 언니처럼 백만장자의 첫사랑 이런 걸 좀 읽어야. 백만장자는 그께 둘 다 숨을 죽였다. 한마디로 부자라는 말이지. 가희가 말했다. 얼마나 부잔디? 땅이 많으면 백만장자단가. 아니, 돈이 많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많아야 백만장자냐고. 나이가 다그쳤다. 백만장자니까 한 100만 원? 나이가 입을 쩍 벌렸다. 오메, 100만 원. 진짜 많네. 백만장자 될 건지 니 끼워 죽거나 맞거나. 가희가 뻔뻔스럽게 물었다. 나도 끼워 주소, 응? 나이가 가희 팔을 잡고 흔들었다. 언니, 근데 어떻게 백만장자 된단가? 거기까지는 가희도 아직 생각 못했다. 아까 집 앞 풍경을 보면서 백만장자가 떠올랐고 얼음깡을 보자 사소한 생각 한 조각이 스쳤을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 모처럼 동생이 동생답게 구는데 체면을 구길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언니한테 다 생각이 있지. 밥 먹고 나면 말해줄게야. 아직은 생각을 조금만 더 해야 쓸게. 어쨌든 중요한 건 너랑 나랑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지. 가희가 큰 소리 치자 나이가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너 협동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배웠지야. 우리가 바로 협동해야 될 때란께. 뇌를 합치자고. 그리고 딴 사람한테는 비밀이다잉. 가희가 낮게 속삭였다. 여기까지야.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무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거죠. 네. 근데 선생님 지금은 전혀 사투리를 근데 가면 또 하시게 가면 쓰죠. 네. 그러시구나. 도시 사람 흉내낸이라고 안 네. 쓰고 서울 사람이 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친구들 만나고 엄마 만나면 이제 똑같이 쓰죠. 그러시구나. 그래서 전혀 여태 방송하시는 동안 몰랐다가 딱 읽기 시작하시니까 바로 자연스러운 스토리 나와서 너무 재밌었는데요. 이 부분을 특히 낭독해 주신 이유 있으실까요? 좀 사투리가 특히 대화로 많이 살려있는 부분을 좀 읽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 이야기의 초반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돈을 벌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그걸 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 앞부분을 좀 읽었어요. 네. 뒷부분 궁금해서 어린이 친구들이 도서관 가서 빌릴 것 같은데요. 열심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저는 고향이 서울이고 계속 전혀 이런 거를 이제 사투리도 잘 모르는데 가끔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투리 그 부분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사투리는 좀 귀하죠. 요즘 너무 드무니까 꼭 박물관에 곧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골 애들 또 억양만 남아있지. 그런가요? 왜 보면은 고유의 언어가 있거든요. 뭐 언덕 이런 거를 깔끔하게 이런다거나 송아지를 쇠양치 이런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유튜브든 TV든 이런 게 되게 보편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표준어가 많이 이렇게 지방 곳곳에 이제 미치니까 억양은 있지만 다 애들은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많이 녹음해가지고 어디다가 저장해놔야 될 것 같아요. 아쉽네요 그런 부분은요. 아쉬워요. 저도 무슨 사투리 박물관 이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녹음을 쫙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말이라는 거는 사라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맞아요. 글은 이제 어떻게든 기록을
해놓는데. 네네.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사실은 네. 찾아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날 때마다 그 당시 이제 원고를 쓸 때 네. 엄마나 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네. 되게 각별한 책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선생님. 아,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또 각별하네요. 네. 네. 그 선생님 책 읽으면서, 사투리들도 조금 기억하고, 네, 좀, 지방마다 고유의 말이 있었다는 거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임 홈스쿨의 강지우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아래쪽에 핀 벚꽃. 여러분, 벚꽃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나무 꼭대기에 수북하게 핀 벚꽃이 떠오르시나요? 그건 고정관념입니다. 5일 전 밖에 나와 나무 위쪽을 보며 벚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개를 살짝 내려보니 나무 아래쪽, 정확히 옆쪽에 핀 벚꽃이 보였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보인 건지 나무 옆에 핀 벚꽃은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는데 엄마는 계속 위만 보니 옆은 안 보였구나. 예쁘니까 찍자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만 보지 마시고 나무 옆을 바라보세요. 외롭게 혼자 피어있는 벚꽃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하고 이제 증거 사진도 보여줬는데 그 나무 줄기에 보면 선생님 이렇게 한두 송이 피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줄기에 이렇게 붙어서 피어있는 네네네. 애들. 아마 그거를 우리 강지우 기자가 발견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 관찰하는 눈이 참 좋네요. 네. 예전에 어떤 어린이 시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바닥을 보고 걸으면 힘없는 곤충들이 죽어가는 거를 그러니까 보인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위만 보고 걸으면 아무것도 안 그렇죠. 보이지만 아래를 네. 보고 걸으면 밑에 수많은 막 개미니 뭐니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보인다는 시를 네.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네네. 굉장히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친구도 새롭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남들 보지 않는 거. 그러게요. 이어서 솜씨 자랑 들어볼 텐데요. 동시에요. 우리 박효민 선생님께 읽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 정발초등학교 도예슬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제목 어린이. 우리는 자라고 있어요. 아기는 씨앗, 어린이는 새싹, 청소년은 꽃, 어른은 어린 나무, 노인은 늙은 나무. 우리는 자라고 있어요. 우리 마음도 자라나고 있어요. 떡잎이 나고 꽃잎이 피고 큰 나무가 되어서 쑥쑥 자라요. 네. 뭔가 쑥쑥 진짜 자라나는 어린이들 모습이 상상되면 흐뭇한데 노인은 늙은 나무 여기서 제가 나는 늙은 아직은 아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마음도 자라나고 있다 이 부분이 되게 좋네요. 그러게요. 네. 네. 어떤 인생 하나를 전체를 나무로 비유를 해가지고 네, 근데 끝까지 자란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 계속 자라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늙으면 멈춰야 되는데. 그러게요. 멈추지 않고 늙은 나무도 우리 자라고 있다니 네. 뭔가 마음이라도 키워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고맙네요. 저희 계속 자라게 해줘서. 네, 오늘 박효미 선생님과 함께 알찬 시간 보냈는데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음악도 되게 좋았고요. 네, 뭐 소나무 이런 노래도 좋았고 그다음에 칼림바 네, 되게 독특했어요. 그리고 밥 얘기도 재밌었고 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 라디오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 재밌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내일, 과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좀 더 재밌게 공부도 재밌게 네, 노는 것도 재밌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효미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곰이랑 문이랑 뭐냐 먹지 않고 뱉는 약이 뭐게? 약? 약은 보통 먹잖아. 그런데 먹지 않고 뱉는 약이 있어. 그게 뭐게? 글쎄, 약은 몸이 안 좋을 때 나으려고 먹는 거잖아. 그런데 뱉으면 어떡해? 그런데 이 약은 먹으면 안 돼. 뱉어야 해. 사실 나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대. 엄마가 뱉으라고 했는데 자꾸 꿀꺽꿀꺽 삼켰대. 응? 정답은 치약.
치약은 먹지 않고 뱉어야 하잖아. 아, 치약. 문야, 세상에서 제일 작은 시장이 뭔지 알아? 세상에서 제일 작은 시장? 우리 동네 시장? 아니면 구멍가게? 구멍가게는 시장이 아니잖아. 하하하하! 정답은 벼룩시장. 벼룩 생각해봐. 엄청 작잖아. 그러니까 벼룩시장은 또 얼마나 작겠어. 귀엽겠다. 아, 벼룩시장. 난 또 뭐라고. 그런데 곰이야, 벼룩시장은 작아서 벼룩시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벼룩시장은 프랑스에서 중고품을 내다 파는 시장을 말하는 거야. 오래된 가구나 골동품 같은 걸 파는 곳이지. 그러니까 벼룩이 들끓을 정도로 오래된 물건을 판다고 벼룩시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벼룩시장이 진짜 있다고? 우와, 신기하다. 아이 참, 벼룩들의 시장이 아니고. 알아. 오늘도 재미있는 고민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어린이 라디오 함께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일주일은 긴 것 같지만 또 금방 지나가요. 하루하루 신나게 지내다가 우리 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안녕.